네, 세 번째 작전입니다. HBM 넘버원을 위해입니다.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오늘 또 뭐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투자, 세제 혜택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규수 매니저님, 여전히 똑같은 시선 유지 중이시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HBM 시장에 대해서 전폭적인 세금 지원을 해주고 있듯이 그만큼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 있을 때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HBM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어떤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HBM과 반도체 시장은 성장세가 장기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장기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장기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 HBM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매출 증가세가 삼성전자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인공지능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HBM 수요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뭐 반도체 종목들이 잔파동, 일시적인 파동들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투자는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하는 거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나겠죠. 네. 미국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서버 이제 생성형 AI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갈 만한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인공지능 시장은 미국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그 수요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필수제인 만큼 이 HBM 시장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우리 백 GPT님은 리포터를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네. 요즘 리포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긴 저 한데. 영업이익 흑자 전망까지도 네, 있죠?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실적이 우리가 기대치보다 또 못 나온다면 또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막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 HBM 관련 종목들을 볼 때 전방 산업은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AI 산업이 향후에 성장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최근 오늘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HBM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세제 혜택도 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기존에 이제 HBM 관련 장비를 해외 기업들에게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산화 장비로 많이 대체한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관련 밸류 체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SK 하이닉스만 HBM3를 독점 공급했는데 이제는 HBM3E부터는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일단 관련해서 국산화 장비로 대체하는
순간 이제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또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 HBM 양산 라인을 국내 장비 대거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방금 CG로 나갔습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 그리고 본딩 장비, 계측 장비, 뭐 테스트 장비 등등등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한규수 매니저님. 그 네. 종목들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이제 그들 종목군들이 새로운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칩넷을 비롯해서 CX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반등이 났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라든가 재료에 의해서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또 CXL 관련주들도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HBM이라든가 장비 관련주들, 패키징 관련주들이겠죠. 그동안 1차로 올랐다가 쉬어갔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최근에 HPSP 같은 종목이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듯이 먼저 올라서 쉬었던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고 기술력이 받쳐주는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재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많이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먼저 올랐다가 쉬었던 이런 종목들의 재반등에 대비를 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주들도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종목들도 실적이 좋아진 종목 위주로 2단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매집해 들어가고 길목을 잡아가는 매집 전략을 단행하시면 충분히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들 좋은 종목들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 많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장비주를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반도체 내에서 보시는 종목을 SK하이닉스를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낸 이유는 SK하이닉스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쵸. 이따 리뷰해 주실 거라서 그냥 SK하이닉스 다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따 종목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또 종목도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넥스틴을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CXL이라든지 칩넷이라든지 PIM이라든지 다양한 키워드가 나올 때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디자인하우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인데 특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TSMC 거래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TSMC랑 거래했던 디자인하우스는 AD 테크놀로지고요. AD 테크놀로지는 TSMC 메인 거래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스스로 이제 TSMC랑 거래를 끊고 삼성전자 메인 디자인 하우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 볼륨 차원에서는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 과도기라는 측면에서 AD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데 일단 매출 볼륨뿐만 아니라 과거 TSMC랑 거래했다라는 측면에서 기술력도 충분히 확보를 했던 측면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가 향후에는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할게요.